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발보건관리 핵심 정리 6부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나일열 뇌염을 이라고도 하고요. 종속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모기를 통해 전파하는 질병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웨스트나일열도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그때 웨스트나일열도 보기로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나일열도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다. 그리고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소, 말, 돼지가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열, 무기력감, 구강점막, 혀나 코 점막 발굽에 작은 수포가 발생하고요. 수포들이 부어오르고 파괴되어 궤양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사람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포성 구내염은 흡혈하는 파리와 다른 무는 곤충 등에 전파가 되고요. 오염된 사료나 장비에 접촉하여 감염이 됩니다. 살모넬라 감염증, 속마에게서 감염성 설사와 방아지 폐혈증을 일으키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 또 다른 연도 시험에서 나왔던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말 전염성 빈혈, 흡혈파리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 타액, 소변 등으로 전파가 되고요. 렌티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말 전염성 빈혈, 렌티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마역, 모기와 같은 절족동물에 의해 매개가 되고요. 폐장형, 심장형, 혼합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말 폴리즈마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의 말 찐득이에서 전파되는 원충인 바베시아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찐득이 나오면 말 파이로플라즈마, 이거 폴리즈마,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스트나일 말 뇌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것도 모기를 통해서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말 전염성 미형, 아프리카 마약, 웨스트나일 말 뇌염, 요건 모기, 말 파이로폴리즈마, 요거는 말 찐득이, 요거는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요거는 감염된 시수말의 정액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교배 또는 인공수정에 의해 씨앗말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발병한 씨앗말의 비즙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기도감염에 의해 주변 말에게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발열을 수반한 감기와 유사한 증상, 결막염, 부종, 발진, 고환종대 유산 등 증상이 다양하며 불연성 감염도 많습니다. 광견병, 거의 모든 온연동물에게서 발생하는 치명적 질병이고요.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응급처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전형적인 마비형 광견병에 걸리고요. 걸리면 5일 이내에 폐사하고, 또 이게 부검을 해야 확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초과적인 치료법은 없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다행히 백신은 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해 예방은 가능합니다. 브루셀라증, 브루셀라 아보투스에 의해 여러 가축에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세균이 피부 열상을 통해 침입해서 심충부에서 감염을 일으켜 농이 배출되는 누관을 형성을 합니다. 기갑에서 루가 발생하고 목덜미에 종기가 있습니다. 고열이 나고요. 요거는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말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한번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기에서 나오고 막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말 전염성 빈혈, 요것도 렌티바이러스가 문제되고요. 아프리카 마약 바이러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요거는 말 동맥염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고요. 요거는 빨간 진모기에 전파되는데 돼지에 증폭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고요. 광견병도 광견병 바이러스고요. 말 바이러스성 뇌척수염, 요것도 모기가 원인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토가 바이러스 속에 알파 바이러스가 원인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바이러스성 전염병에는 뭐뭐뭐가 있다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성 전염병, 말 파이로 플라즈마즘, 요거는 말찐득이인 바베시아의 기생충이 되고요. 원충성 말뇌척수염, 요것도 왠지 충자가 들어가니까 기생충 같잖아요. 원충성 말뇌척수염, 요것도 사코시스티스 뉴로나에 의한 그 기생충 전염병이 되어 있고요. 세균성은 전염성 자궁 내막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자궁 내막염, 요건 세균성이다. 그래서 타이로넬라 에퀴제네탈리스 요거에 의한 세균성 질병이 자궁 내막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시험이 아니라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인지 법정지정인지 뭐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발생 여부하고요. 국내 백신 있는지 요거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12종이 있는데 그중에 말 전염성 빈혈, 일본 내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광견병 요거는 국내 발생한 적이 있다. 이거 한번 짚어드렸죠. 그 국내 백신은 일본 내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요거 국내 백신 있다. 요거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세균성 전염병은 5종입니다. 말 비저, 선역, 말 전염성 자궁염, 탄저, 렙토스 피라병. 세균성 전염병은 말 비저, 선형, 말 전염성 자궁염, 탄저, 렙토스 피라병. 그래서 국내 발생은 선형과 탄저가 있고요. 국내 백신은 선역이 있습니다. 기생충성 전염병은 4가지. 수라, 말 파이로폴리스마, 구역, 말 원종성근 뇌염 이렇게 있고요. 수라, 말 파이로폴리스마, 구역, 말 원종성근 뇌염 있고요. 국내 발생은 말 파이로폴리스마가 그 찐득이에 의한 말 파이로폴리스마가 국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생충성 질병, 원선충, 회충의 일종이죠.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중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하여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감염 시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및 쇠약, 어린 말에게는 성장부진, 빈형, 산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으로 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변 중에 충란이 자충으로 발육한 뒤에 줄기와 잎사귀로 이동해서 말이 먹을 때 체내로 유입돼서 말이 체내에서 이동하면서 성충이 됩니다. 회충, 파라스카리스 에큐오름이 이제 벌레 이름이고요. 소장에 삽니다. 그래서 그 길이 12cm 되게 길어요. 그리고 12cm로 되게 긴데 2세 이후의 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게 포유마하고 이유마에도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란은 분별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환경의 저항성이 크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전염성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망아지가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요. 소장에서 부화하고 간으로 이행한 다음에 폐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다시 소장으로 들어가 성충으로 성수를 합니다. 유충은 그 피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면은 이렇게 핀처럼 얇게 생겼는데요. 성충은 결장 및 직장 등 말의 대장에 기생을 하고요. 옥시우리스 에키입니다. 수컷은 흰색, 암컷은 갈색. 그래서 유충 감염이 매우 심한 항문 가려움증을 느낍니다. 조충, 요건 테이프웜이죠. 그래서 그 분절이 있어요. 편편하고 일정하게 분절이 되어 있고요. 1, 2세마가 잘 걸리고 오음찐득이가 중간 숙주입니다. 그래서 찐득이가 옮긴 질병 하면은 조충하고 아까 말한 말파이로폴리스마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의 소장과 대장에 살며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타 기생충입니다. 요거는 뭐 말파리우충, 말 위에 기생하며 말의 위염과 소화장애 및 산통을 일으키는 기생충 되고요. 폐충은 말이나 당나귀의 기관지 및 새 기관지에 기생합니다. 그래서 폐에 기생하고 기존화 기관지 알을 낳죠. 그래서 이름이 폐충인가 봐요. 찐득이는 말이 방목지에 있을 때 승마 후 장거리 수송시에 가장 빈번히 발생을 하고요. 그 귀에 삽니다. 강아지도 뭐 지금 개들 다 집에서 깨끗하게 키우니까 찐득이 없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냥 마당에 풀어놓는 개 이런 거 보면은 귀에 보면 찐득이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라임병, 말 파이로플라스마병, 말 에를리아증, 찐득이성 마비 이런 걸 전파를 합니다. 당연히 인간한테 안 좋겠죠. 찐득이가 하는 거 말 그 라임병, 말 파이로플라스마병, 말 에를리히아증, 찐득이성 마비 전파 이렇게 챙기면 되고요. 모기 동부, 서부 및 베네수엘라 말 뇌염을 전파하기에 특히 위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장소에 모기 살충제를 뿌려서 이제 알 단계에서부터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장구벌레라고 하나요? 유충 단계부터 죽이는 게 효과적이고요. 해 지고 나서 2시간 지나자 가장 활동적으로 피를 빠는 시기라서 해지기 전에 말을 마방에 넣고요. 방충제와 살충제를 이용해서 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이는 무는 이가 있고 흡혈이가 있는데 목은 쪽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의 번식 인공수정 관련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면 당연히 멀리에 있는 개체 간의 번식이 가능하겠죠. 냉장 정액은 약 5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결 정액도 쓸 수 있는데 동결 정액은 얼었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정자의 활력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 어쨌든 말 계량이 촉진성이 향상되고 우량 시수말의 위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근데 시수말의 사용관리 및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수말 또 씨앗말의 유전 능력을 조기에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염성으로 생식기 질병이 있을 때 이제 생식기를 안 쓰니까 예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태율이 향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교배가 불가능한 개체의 번식이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도저히 말끼리 교배를 안 한다. 이런 경우에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수송이 가능하고요. 또 장기간, 얼리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말 관련된 학문의 연구수단으로 좋게 되겠습니다. 단점.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하겠죠. 잘못하면은 그 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자연 수정도 물론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말끼리 알아서 하는 거는 거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공수정은 어거지로 하는 거라서 숙련된 기술자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병원 가서 하니까. 그리고 자연교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몰랐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식기 전염병 발생 및 생식기 점막이 손상이 될 수 있다. 그 생식기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저희도 이제 공감은 돼요.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하니까. 근데 생식기 전염성이 발생한다. 요거는 전염성 생식기 질병이 예방된다. 요거랑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점에는 책에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단점은 생식기 전염병 발생이라고 되어 있다.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것 같은데 책에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이건 아무래도 진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은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씨수말 또는 씨앗말 잘못 선택했을 때 불량 유전 형질이 조기 확산되거나 수습이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요 인공수정은 단시간에 많은 말에게 이거 정자를 옮겨주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불량 유전 형질이 있는 말이 그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정자가 가서 그런 건지 질병 전파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배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말의 발기질로 수말의 음경, 고환 또는 음낭 등의 빈번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뒷발차기에 꼬추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줄이나 족쇄를 호부를 착용을 하고요. 앞말목이나 기갑 부위를 무는 버릇이 있는 시소말의 경우에는 앞말목에 가죽 덮개를 장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음부도 세척하고 앞말의 후구 주위도 엉덩이 부분도 다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엉덩이까지는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후구 주위에도 깨끗이 왜냐면 이게 그 수말의 고추가 한 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앞말 엉덩이나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닿았다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고추가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엉덩이를 깨끗이 써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배 신발이라는 게 있대요. 그 어쨌든 그 교배 신발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뒷말의 편자는 교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아무래도 뒷발차기로 맞으면은 편자 끼고 맞는 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편자는 교배 신발 사용 여부 상관없이 앞말의 뒷발 편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피부 질병입니다. 유가종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 조직이 자라서 상처 밖으로 돌출해 나오는 거. 상처 부위를 열어둔 조직이 흔히 발생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보통 말의 다리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다리를 많이 쓰니까 일부러 뭐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윤선은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피부나 피모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을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피부 사상균의 대부분은 원형으로 번져나간 특성이 있어 윤선이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단마진, 요 두드러기인데요. 말 표면에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돋아난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이고요. 이것도 곰팡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꽃가루나 청초에 의한 과민 반응, 약물에 의한 이산 반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사상균증, 말의 피부가 장말청 등 습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서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화농성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탈모증, 감염성 곰팡이성 질병이나 독성물질 증후군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단마진이죠. 아까 말한 두드러기. 피부 질병 중에 개군 나옵니다. 개군은 운동기성 질병에도 나와요. 왜냐면 발목에 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발목 피부염이 되고요. 구절 뒤쪽 밑에서 발굽의 재간부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 요걸 개요부라고 하는데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서 생긴 그냥 피부병입니다.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에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위보다 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환경에 계속 두거나 오랫동안 추운 거에 노출된 경우 세균이 감염되고 쉽게 염증이 생길 때 주로 겨울철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흙, 분뇨 등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발생을 하고요. 건조한 발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유가종이 생기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한답니다. 동절기에 소금을 뿌린 주로나 마장에서 운동한 다음 세척과 건조가 되지 않은 경우 흔히 발생을 합니다. 말의 응급처치 관련해서 운동성 근병 나오는데요. 요것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질소뇨증과 타인검증후군은 운동성 근병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고요. 운동성 근병이 의심되면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모든 활동 중지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고요.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소뇨증과 타인검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소변 분석 검사를 하면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의 유무에 따라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개 다 심하게 운동한 말에 나타나고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하여 고갈을 시킵니다. 월요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도 주말에 쉬다가 월요일날 나오면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엉덩이 근육이 강직돼서 통증이 나고 막 잘 운동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또 월요병과 관련도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인 글루코겐이 근육에 과다 축적되어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과민성 아나팔라시성 쇼크, 요거 저희도 이제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 주사 걸렸을 때 이제 요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게 있었죠. 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 불안, 발한, 호흡곤란, 설사, 혈압저하, 쇼크, 허탈 등을 동반하고 폐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빨리 질병을 인지하고 처치하는 관건이고요. 백신 접종이나 약물 투여 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민성 쇼크, 아나팔락시성 쇼크, 요거 사진, 요거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입니다. 쿼터호스 품종에서 발생한 유전적 질병이고요. 고통으로 땅에 주저하는 심한 반응이 나고 경직된 걸음걸이, 제3 안검의 빠른 노출과 쇠약이 되겠습니다. 고칼슘 형성 주기성 마비증처럼 스트레스와 칼륨이 높은 사료가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콩가식물의 건초나 당밀 섞인 농후 사료가 이게 원인이 되고요. 질병 발생 시 포도당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진료할 필요가 있고요. 응급으로 포도당이 없으면 설탕으로 구강물을 투여해야 되겠습니다. 말탈진 증후군, 장기간 운동 지속하면 고체온이나 쇼크가 나고요. 열병, 탈수증세, 횡격막 경련, 딸꾹질이죠. 이게 나고요. 이런 경우에 모든 운동을 중지한 다음에 시원한 환경으로 옮겨서 물과 전해질을 신속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주사 또는 위관 투부를 이용해 수액을 투여하고요. 어떤 요거가 모든 운동을 중지해야 된다. 신속한 환경으로 옮겨 물과 전해질을 신속히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발보건관 핵심 정리 6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마지도사 2022년 대비는 다 준비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은 어쨌든 이게 시험 전까지는 다른 과목이나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시험 문제를 한번 챙겨볼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